네. 자, 이제 컨텐츠 기획편이고요. 저는 이런 매일매일 다른 강의가 너무 좋아요. 네. 어떻게 매일매일 그런 다른 컨텐츠로 강의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아마 같은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강의하라 그러면 지겨워서도 못할 것 같아요. 네, 나름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컨텐츠 올리는 그런 보는 재미도 있고요. 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런 아이디어를 또 저 스스로도 얻는 경우도 있고요. 아, 나라면 이런 것들 한번 해보면 좋은데.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제 사업에 되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또 이제 한 분이 저한테 또 질문을 주셨어요. 미셸님 그렇게 많은 일들은 어떻게 하세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네, 맞아요. 저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일을 많이는 하는 거는 맞지만, 저는 일에 이렇게 투자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일단은 아침에 한 9시 30분부터 이제 일이 시작이 되고요. 근데 뭐 점심에 엄마들 만날 것도 다 만나고요. 엄마들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9시부터 시작해서 제가 일이 끝내야 되는 시간이 11시 반이에요. 그때 무조건 정해진 일은 무조건 하자. 그러니까 일을 좀 그때그때 하는 양을 정해서 저는 좀 무조건 끝내야 되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끝내야 돼요. 네, 그리고 일이 많으면 또 이렇게 개인적인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일단 그 시간은 무조건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 시간에 제가 사업에 관한 일은 좀 미루지는 않은 편이에요. 네, 8시 반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끝내야 된다. 그럼 무조건 끝내요. 근데 물론 못 끝내는 것도 있어요. 못 끝내는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오후로 밀려가거든요. 그리고 애초부터 이거는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넣지는 않아요. 근데 애초에 이것도 할 수 있고 못할 것 같은데 일단 넣어요. 근데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넣어도 할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일의 이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제가 이거 무조건 해야 돼라는 거는 조금은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그 노력을 했을 때의 그런 실행은 아마 100% 중에 한 80%는 거의 실행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 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많지는 않아요. 온라인으로 하는 작업.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뭐 3시에 올 때도 있고 4시에 올 때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가 되면 좀 머리가 아픈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기획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머리가 되게 아파요. 저는 잠을 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요즘은 아까워서 좀 막 드럼도 배우고 낮에 좀 그러는 편인데 근데 자요. 네, 잠자는. 네, 그래야지 또 밤에 11시, 12시까지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잠자는 시간은 일을 뭐 카페에서 하고 이러면 모임 있으면 모임 끝나고 뭐 2시에 들어와서 자고요. 모임이 없으면 점심시간에 들어와요. 밥 먹으러. 1시나 뭐 나가서 일하다가 1시나 뭐 이때 들어오면 밥 먹고 자요. 한 2시부터 4시까지 자면 아이들은 또 4시부터 이제 그때 또 뭐 방과후 활동이 있거든요. 뭐 피아노 학원을 간다거나 그럼 뭐 픽드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그때 빈 시간들이 있어요. 그 빈 시간들에 이제 오전에 못했던 일을 하거나 근데 그때는 제가 좀 글 쓰는 일 하거든요. 글 쓰거나 아마 인스타 강의 관련된 거, 뭐 컨텐츠 만들거나, 뭐 강의 컨텐츠 만들거나, 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근데 오전에 못하는 일들도 대부분 많죠. 네, 그러면 이제 오후에 그거를 또 하는 편이고요. 이제 저녁을 먹으면 이제 아이들 뭐 공부 봐주면서, 네, 공부 봐준다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좀 재밌는 일을 해요. 아, 왜 우리 애를 이렇게 말 시키지? 막 공부를 봐줘야 되는데 그래도 나름 이제 집에서 뭐 화상도 하고 이제 아이들 또 이제 숙제가 좀 있어요. 근데 숙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뭐 일반 학교 다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좀 이제 특수학교 다니기 때문에 숙제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많아서 이제 영어를 제가 봐줘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적으로 봐준다거나 숙제 뭐 체크해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은 10시에 자요. 그럼 10시부터는 뭐 하냐? 10시부터는 보통 이제 사업주들하고 화상 미팅 10시부터 11시 이렇게 있고요. 제가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도 있어요. 제 마케팅에 관련된 거. 네, 그런 거를 듣거나 아니 마케터들 회의하거나 아니면은 네, 보통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보통 사장님들하고 미팅이 10시부터 있어요. 그러면 보통 11시, 11시 반에 끝나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 녹음해서 올리거나 네, 그 10시부터는 제가 이제 컨텐츠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인스타그램 컨텐츠 보고 네, 저도 이제 마케팅 공부를 하니까 원래 이 시간은 제가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네, 온라인 책도 보고 한번 컨텐츠도 만들어 보고 왜냐하면 저도 시간이 그렇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한 11시, 12시, 1시면 또 자요. 네, 자고 또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똑같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아마 여기 엄마들 많으신데 육아랑 그 가사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거 없으면 일 못합니다. 이 가사랑 육아까지 하면 정말 엄마들은 죽습니다. 저는 그래서 A라는 수익 모델은 입주 이모 수익 모델, B라는 수익 모델은 아이들 뭐 예를 들어 사교육비, 그 학교 사교육비, C라는 수익 모델은 여행 경비,
요번에 이제 그 강남역에서도 이제 사무실 오픈이 되는데 그 임대료도 좀 적지 않은 임대료거든요. 강남역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는 임대료를 어디에서 수익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까? 근데 그거는 아, 그래 한 달 월세만 나오면 돼.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수익 모델이 또 따로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저는 막 이렇게 큰 돈을 벌기보다는 좀 작은 돈을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서 무조건 그 목표만큼은 수익을 끌어올리는 거. 네, 그리고 오토 매장은 한 달에 얼마는 나와야 돼. 네, 이제 오토 매장도 한 달에 얼마는 나와야 돼라는 그런 수익률이 딱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면 나는 무조건 12개월로 나눠서 한 달에 얼마는 이건 무조건 갚아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요. 그리고 저는 부채 상환을 1위 목표로 잡아요. 뭐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투자한다라고 많은 분들 하시는데 저는 그거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한 방에 가는 사장님들 너무 많아요. 저는 사업을 할 때도 무조건 레버리지를 일으키더라도 그 부채를 갚는 걸 1순위로 하고요. 다시 대출을 받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부채를 갚는 걸 1순위로 합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일단 답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자, 일단은 정보성 컨텐츠 사진 구하는 방법. 호주 사는 친구분 거 제가 그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피드백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마 특정한 분 피드백만 계속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분을 뭐 진짜 좋아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누가 누군지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 눈에 아 이거는 컨텐츠로 가지고 올만 하다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 두세 달 가서 뒤에서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이래요. 미셸님 그때 하면서 저 피드백 단 한 건도 안 주셨어요. 제가 그분이 싫어서도 아니고 제가 그분이 솔직히 뭐 올렸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가 이 컨텐츠만 보고 드리는 거예요. 컨텐츠를 보고 이분이 하는 사업 모델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 얼굴도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도 솔직히 잘 몰라요. 뭐 친한 그런 분도 아니에요. 네, 제가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콘텐츠 사진을 구하는 방법이 이제 호주 사는 친구분이고 호주 실제로 사세요. 자, 그리고 이제 클릭을 해보면 이제 캡처해서 올려셨어요. 네. 올리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 트립 어드바이저 있죠. 네,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외국인들이 올려놓은 사진 그냥 씁니다. 네, 그런 경우 있고요. 그리고 트립 어드바이저나 아니면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이 해당하는 업체명을 치면 거기 전부 다 사진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띡 복사를 하세요. 그럼 사진에 저장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인스타를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전에 DM을 보내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그 해당하는 컨텐츠 너무 좋아서요. 제가 단 출처 남겨드릴게요. 이거 사용해도 되나요? 아마 이틀, 3일 안에 답이 오는데 10명 중에 7명은 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답이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이렇게 컨텐츠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사람 태그를 걸어놨어요. 여기 들어가세요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인스타 블로그랑 똑같습니다. 이 안에서 놀아야 돼요. 다른 데로 이탈하지 않고 이 안에서 놀 수 있게끔. 네. 그럼 바로 다른 데로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돈을 그래서 왜 인스타에서도 돈을 내고 홍보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안에 있는 본문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고객들이 그냥 올린 거는 본문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마케터들은 항상 안에 사람 태그 넣어주셔야 되죠. 네. 사람 태그 넣어서 홍보하는 게 맞아요. 마케터라면. 근데 마케터가 아니라 지금 호주 사는 친구는 마케터가 아니시죠. 네, 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래. 그럼 사람 태그를 넣어서 뭐 해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또 로직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사람 태그를 클릭해서 그냥 가버리면 아마 헤이즐님 누구지? 이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안 볼 거예요. 네, 계정을 클릭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컨텐츠들을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는 거. 그래서 마케터는 당연히 사람 태그 들어가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거 우리 이웃들이 나는 다 알아. 맞아요. 이웃들은 호주 사는 친구분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웃들도 보지만 검색 태그를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봐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호주 사는 간단한 그래도. 네, 제가 여기 저 호주 사는데요. 네, 그냥 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 호주 사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호주에 오면은, 정말? 나 호주 시드니 놀러 가는데 이 사람 거 한번 봐볼까? 그렇게 해서 계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메시지지만, 나의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좀 더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제작 태그를 하나 걸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호주 사는 친구 언더바 카페.
이게 제작 태그예요. 카페로 나는 올려놓을 거다. 그럼 호주 사는 친구 언더바 카페, 호주 사는 친구 언더바 여행지, 호주 사는 언더바 그다음 공구 후기 뭐 이런 거 있죠. 제작 태그를 걸어서 항상 본문에 내가 그 전에 올린 거 카페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카페만. 와 그럼 이분 정말 대단하다.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분이 하는 상품도 사줄 수 있고요.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태그 저희 공부하셨죠? 태그 이제 변경해 주셔야 돼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기보다는 답은 3일차 내일 모레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이제 호주 사는 친구 더 많은 얘기는 하면 많이 알려드린다고 해서 많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확장으로 유입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네, 그 배짱이님이에요. 제 개인적인 좀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배짱이님 말고요. 영어 닉네임 어떠세요? 네, 영어 닉네임으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영어 닉네임으로 했을까? 라미님이라고 하나요? 네, 근데 배짱이는 약간은 개미와 배짱이의 약간 그 배짱이의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그 라미님의 특징 중에서 뭐 도전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례로 뭐 최강동원 미셸쌤 이거였어요. 이건 학생들이 저한테 불러준 건데, 미셸쌤 진짜 최강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최강동안이에요. 그래서 제 블로그가 최강동안 미셸쌤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또 블로그 강사도 친절한 미녀 강사예요. 네, 근데 되게 친절해요. 뭐 친절한 뭐 라미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잘 가르치는 라미쌤 뭐 약간 이런 느낌. 예, 그냥 제가 예만 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생님이기 때문에 요런 느낌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우리 컨텐츠 올릴 때도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컨텐츠 올리는 시간, 노력. 그러면 나는 이걸 가지고 그래 좋다. 내가 시간이나 노력을 여기서 투자했어. 그럼 나는 얻어야 되는 게 뭔데? 송도에서 커피가 맛있는 카페 생각하면 여기를 떠오르는 곳이에요. 사지 안 사서 수다를 떨 만한 곳은 아니에요. 좌석이 너무 평범하고 등받이도 없어요. 그런데 커피가 워낙 맛있어요. 자꾸 가고 싶어요. 이런 묘한 매력 있는 커피 전문점이래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 영어 두 문장만 넣어줄까요? 어떤 거? 여기 커피 너무 맛있어요. 커피 마셔서 다음에 또 올게요. 여러분, 여행 갈 때 이런 표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 네. 그러면 밑에 여기 클릭해 보세요. 브랜드 계정으로 가는 거죠. 남편 있죠? 네. 그럼 라민 쌤이 얘기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제 인스타 보고 오늘 제가 이런 거 올려놨는데요. 커피가 외국 가서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요 한 문장 너무 맛있어서 또 올게요. 두 문장 한번 원어민 발음을 해볼까요? 자, 이제 남편한테 이제 이렇게 녹음을 해달라고 하는 거지. 그 녹음하는 거 올리세요. 이런 식으로 기획하면 어떠세요? 네, 이러면 내 개인 계정 운영하는 것도 다 지금 맛집도 똑같아요. 여기는 맛있어요. 이거 여기 맛있는 거 추천해 주세요. 이거 영어 표현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다 브랜드 계정으로 가고. 네, 이런 기획이 저는 더 좋아 보여요. 그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다양한 주제를 올려보면 어딘가 터지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다양하게 해보세요. 저는 사업하기 전에 무조건 사업적인 테스트 먼저 하고 들어가요. 일단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들어가지 컨텐츠도 제가 인스타 강의를 한 지가 지금 저는 많지는 않아요. 인스타 강의를 원래 잘 안 해요. 그리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저를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면 미셸리 30일 동안 인스타 강의 컨텐츠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있나요? 보통 인스타 강의는 하루 만에 끝나지 30일은 절대 안 끝나거든요. 전 100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이거 100일에도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인스타를 되게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네, 아마 인스타 강의 쳐보시면 저처럼 아마 30일 하는 게 없을걸요. 또 어떤 분은 하루 만에 끝내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들어 보면,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좋아하네.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콘텐츠의 소비량이 굉장히 많네를 알아요. 콘텐츠에 소비할 수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그 고객은 내 고객이 되는 거죠. 그 고객층이 누구냐예요. 일단은 사업을 할 때는 고객층을 먼저 잡고 그 사람이 필요한 콘텐츠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맛집이든 카페든 쇼핑이든 책이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조금 영어랑 같이 접목해서 개인 계정에 올라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표현만 보고 싶어? 그럼 라미님 브랜드 계정으로 그 사람 태그 넣어서 가는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어쨌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실제 체험형 컨텐츠예요. 실제 체험형 컨텐츠가 중요한 이유 알려드릴게요. 이자카야 사장님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체험한 거 7만 원 상당인데 DM 보내서 사람 이렇게 구하고 싶어요. 네,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상호명으로 검색을 해요. 근데 고객들이 하나도 안 올려놨어. 그럼 안 가요. 상호명으로 검색을 했는데 어제도 올리고 그저께도 올리고 그저께도 올리고 그저께도 올려요. 아, 여기 사람들 많이 가는 거네. 그러니까 매장에서 어떤 이벤트예요? 상호명 해시태그 걸어주세요. 아, 여기 많이 올라가는 거네. 왜냐하면 상호명으로 검색을 했을 때 많이 떠야 돼요. 그쵸? 그러면 상호명 태그 반드시 걸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꼭 예쁘게 찍을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저는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카페는 사진을 굉장히 잘 찍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카페 컨텐츠를 보다 보면은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어떤 건 궁금한 거예요. 가격은 얼마예요? 위치는 어때? 내부 인테리어는? 블로그처럼 하나로 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올려놓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나라면 그렇게 할 텐데, 나라면 그런 정보가 보고 싶은데, 가격은 얼마인데, 메뉴는 뭔데? 저는 제가 그런 컨텐츠를 좋아해요. 그러면 실제로 오피셜 계정에 가면 카페 운영자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냐?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왜 도대체 위치는 어디야? 주차하는데 영업시간은? 뭐 영업시간 정도는 올려놓지만 위치 뭐 이런 거 올려놓지만 주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지금 가면 자리는 있어야 돼? 예약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여기 베스트 메뉴가 뭐야? 여기는 뭐가 특징이야? 이런 것들을 좀 잘 올려면 좋은데 그런 게 없어. 그럼 다시 저는 어디서 검색하냐? 블로그로 검색해요. 블로그로는 뭐 실제 체험단들이 뭐 체험단에 뿌렸던 이제 처음 도착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것까지 다 올리죠. 저는 블로그 영역으로 다시 가거든요. 이것이 제가 검색하는 루트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올릴 때도 지금 인스타는 10장까지만 올라가요. 예쁜 사진보다는 첫 번째 제가 뭐 올렸죠? 텍스트 넣었죠? 사진이 예쁘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를 넣는 거예요. 텍스트 보면 뭐예요? 뷰가 끝내주는 카페래요. 뭐지? 클릭 유도하겠죠?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카페입니다. 여기는 항상 뭐 서귀포 가면 여기만 가요. 자, 그럼 이제 인근에부터 시작해서 약간 블로그에 사진 올리는 스타일로 해가지고 다 올려요. 그리고 이용했을 때 내가 좀 필요했던 정보들, 아, 진짜 내가 찾으면서 나는 이런 정보가 필요한데 사람들도 이런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가격까지 다 올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여기 갈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간략하게, 어차피 이미지 보면 다 알죠? 이미지 보면 알기 때문에 본문이 그렇게 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거의 한 5줄에서 7줄 정도 네, 이렇게 올리는 경우. 글이 중요할 때가 있지만 사진이 중요할 때도 있겠죠. 카페는 뭐 글보다 사진이 더 중요해요. 네, 그리고 사진에 글을 담을 수 없는 거는 저는 본문에 넣어주는 편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실제 체험형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실제 체험형도 있어야 되고요. 정보성도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카드 뉴스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다양하게 올라가셔야 돼요. 사람이 나오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체험형은 이제 체험단, 그리고 이 사람 체험했네? 나 여기 가야지? 이거 실제 체험이네? 여기 가야지? 인스타는 그러지 않아요. 일단 사진이 이쁘면 한번 보게 되죠. 그러다가 무조건 오피셜 계정으로 가요. 정확한 정보를 찾으러.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이 운영하는, 앞으로 운영할 그런 오피셜 계정에 정확하게 올려주시는 거죠. 이 작가 대표님 계시니까 얘기할게요. 메뉴는 뭔데? 안주는 뭐야? 2인 세트 어떻게? 3인 세트 어떻게? 단체 예약은 어떻게? 영업시간은 어떻게? 그리고 혹시 없는 메뉴도 만들어 주시나요?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벤트는 어떻게? 내부 인테리어는 어떻게? 그 다음에 사케 중 추천 사케, 잘 팔리는 추천 사케, 음식 중에 잘 팔리는 메뉴는 있을 거 아니에요. 추천 메뉴, 뭐 베스트 원, 가장 잘 팔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술 못 먹는 사람에게 이거는 추천. 이런 식으로 오피셜 계정을 운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들이 필요한 정보를 인스타에서 좀 빨리 찾을 수 있게끔 저희는 이제 이런 홍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냐? 네, 효과가 있으니까 저도 하고 있고요. 미쉐린 블로그 보니까 인스타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저는 못해요. 저는 의뢰할 거예요. 저도 지금 그래서 제 거 기획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해요. 네. 그리고 저는 홍보를 이 계정도 있지만 제 바이럴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숙소는 그래서 그 정보성은 실제로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정보성은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숙소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정보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림 중에서도 어떤 그림? 숙소. 고객 후기. 저는 고객 후기에 굉장히 많이 반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후기 중심으로 저는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호프집 같은 경우는 저는 웬만한 바이럴 마케팅 해요. 네, 바이럴 마케팅 하는데 오피셜 계정이 좀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기획해서 오피셜 계정 안주 촬영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갈 겁니다. 네, 2개. 또 하나가 어떤 사업 있지? 그거만 단가요? 아, 레스토랑. 네,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이제 네, 레스토랑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업 모델을 좀 바꾸고 있어요. 일단 지금 음식만 올려놓고 있는데
레스토랑도 이제 저희의 그런 판매하는 음식 플러스 저희는 다 바이럴 마케팅만 해요. 바이럴 마케팅은 뭐냐면 어, 해시태그를 상위 노출을 잡아서 인기 게시물에 계속적으로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맛집은 사실은 상위 노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해당하는 아이템이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냐. 그러니까 영어는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죠. 상위 노출이 중요하지 않아, 영어 컨텐츠는. 근데 맛집, 카페, 숙소는 상위 노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기획을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컨텐츠에 대한 그 녹음 네, 해드렸고요. 저 오늘 네, 되게 길어요. 네, 긴데 아침이나 저녁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줄여볼게요.